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시장 급락이 또 한 차례 나왔죠. 오늘 급락을 어떻게 봐야 될지, 시장 앞으로 어떻게 보는 게 맞을지 이제 조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시장의 흐름과 연동되어 있는 게 삼성전자, 요즘 뭐 분위기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뭐 말씀을 지금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그러니까 시장 얘기하고 삼성전자 얘기를 또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먼저 이제 시장 얘기인데요. 제가 이때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라인이 이 3000 라인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도 3000포인트를 저점 밴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월, 화, 수 해서 이렇게, 저점을 어느 정도 찍고 반등이 좀 나오는 게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하루 만에 일단 뭐 바로 3000포인트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썩 좋은 그림은 분명히 아니죠.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그 전까지만 해도 호황제가 모두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철저하게 호재만 반영하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지난주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가 처음 나왔고요. 금리 상승 관련된 얘기가 조금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물론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는 12월 달에 나왔어요. 한번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 이거 얘기 나오면 시장 또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12월 달에 드렸어요. 12월 하순경에 그 말경에 테이퍼링 얘기가 한번 나왔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이게 나오게 됐을 때는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그 얘기가 지난주 이제 나오면서 탄력 둔화와 함께 변동성 강화, 지난주까지 변동성을 크게 강화시켰고 오늘 하락을 이끌어냈는데요. 일단 뭐 글로벌 시장도 오늘 그러면 이렇게 밀릴 것이냐? 글쎄요, 이렇게까지 밀릴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는데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이제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와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일단 환율이겠죠. 환율이 오늘 또 이 달러 강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환율이 좀 올라왔어요. 환율이 아침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아침부터 이 조금 살짝 반등 주는 듯 하면서도 개파락 이후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양 전환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다시 밀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고요. 여기 이제 이 환율 문제가, 이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율 문제가 외국인들이 예를 들면 지금 기관들은 주구장창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뭐 환매 때문에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 지금 매도인데 어쩔 수가 없죠. 일단 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6.8%까지 또 비중이 줄었잖아요. 주식 비중 담을 수 있는 주식 비중이 줄었잖아요. 근데 연기금은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가가 그동안 계속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비중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 팔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지금 팔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삼성전자 밀리고 나니까 연기금 쪽에서는 삼성전자 지금 뭐 금투하고 이쪽에서는 좀 들어왔던데, 전체적으로는 일단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지금 당분간 계속해서 주구장창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그 양은 뭐 작년 말보다는 좀 줄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조금씩 매도는 나올 수밖에 없다. 반대로 개인들은 주구장창 묻지마 매수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신용이 또 얼마나 늘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신용 쓰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용, 스탁론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이런 구간에서 잘못 운영을 했다가는 그냥 계좌가 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속된 표현으로 계좌가 그냥 녹아요. 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신용 가지고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렸잖아요. 아무 말씀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신용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제가 어제부터 이제 신용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현금으로 하셔야 되지. 신용으로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어디 뭐 금융권 다른 데서
대출을 땡겨가지고 지금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 이제부터 시작해서는 조금,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시장이 이렇게 무너질 거로 보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이제 아마 초보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까지는 주식이 매우 쉬워 보였던 구간이었잖아요. 굉장히 주식은 하면 버는, 뭐 이걸로 잃는 놈이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너무도 편안한, 더군다나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하셨다면 너무도 편안한 구간들을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 이 조그마한 조정에도 굉장히 아프죠. 지금 아픈데 아마 앞으로는 조금 이 박스권 장세가 일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타이밍 한번 잘못 맞춰서 파도 한번 잘못하면 계좌 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자금이 자꾸 욕심을 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꾸 욕심을 내잖아요. 욕심을 내는데, 욕심을 내서 자꾸 더 큰 금액으로, 뭐 내가 수익을 10%를 냈으면, 야, 이걸 내가 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10%를 냈다면 몰빵도 문제고요. 그렇게 자꾸 큰 금액을 자꾸 생각하시면, 내 지금 현재 여건에 맞게끔 가서 평생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여유롭게 가시면 괜찮은데, 자꾸 빨리 하려고, 빨리 뭔가의 결과물을 보려고 이 금액을 자꾸 더 넣어가지고 몰빵을 하고 비중을 높이고 이렇게 갔다가 한 번 잘못 가면, 타이밍 한 번 잘못 맞추면 그 내상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겪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아직 못 겪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번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 올라오기 정말 어렵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가야 해요. 이제 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인들 지금 뭐 오늘 지금 신용이 얼마나 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묻지마 매수가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지수 지금 이렇게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방어가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요. 조심해야 될 구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얘는 계속 매도, 얘는 계속 매수. 그러니까 얘가 조금만 매수하면 지수 올라가는 거고, 얘가 조금만 매도하면 지수가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변동성 키를 쥐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환율에 우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외인들 계속해서 매도 우위 쪽으로 나왔고요. 결국 동시효과 이후에는 다시 환율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환율이 이제 윗꼬리 달고 좀 밀리다 보니까 장막판에는 매수 우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뭐 향후에 계속해서 급락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아직은 단기적인 이들의 이 움직임이 단기적인 움직임입니다만은,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단기적인 움직임입니다만은 크게 추세적으로 지금 이 우상향 추세를 깰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도 뭐 최악의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할까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대충 이렇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 위로 올라올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2900 라인도 지금 걸릴 수 있는, 내일 이후부터는 걸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될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라인을 안 깨고 여기서 기간 조정을 좀 길게라도 기간 조정을 해주기를 바랐던 거였죠. 왜? 이런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뭐 그나마 일부 중소형주들 좀 움직인 애들도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상당수 종목들, 오늘 코스닥도 뭐 1058개 종목이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오늘 4% 5% 밀린 종목들 허다하잖아요. 이렇게 밀리면 많이 아프잖아요. 이제 그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 좀 기간 조정을 좀 더 했으면 했던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가격 조정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하의 경우에 이 정도 자리까지는 지금 일단 밀릴 수 있는 여지 2900포인트 정도, 2920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요 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내일 흐름이에요. 내일 바로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서, 최소한 한 3050포인트 위로 올려주고 마감을 하게 되면 다시 이 위로 올라오면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일단 지금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오늘 오후에 밀렸던 부분,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구속 소식이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밀리고 전체적인 투심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까지 이 지수를 끌고 왔던 게 소수 대형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소수 대형주였는데, 이제 그 부분의 탄력성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반등 강도는 조금 확실히 낮아질 거고 약해질 거고요. 투심도 전체적으로 조금은 약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 제가 정말 12월부터 주구장천 부르짖었던 중소형주들로의 수급 확산 지금 1월 초에 조금 나타났단 말이에요. 첫째 주에. 그러다가 지난주에 다시 또 조금 좋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좀 약했는데 상대적으로 다시 이제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뭐 이런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일단 950포인트까지 깨버렸습니다. 이거 깨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얘 3천 코스피 3천 찍었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오늘 코스닥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올라왔어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지금 더 밀려난 흐름입니다. 1차적으로 930포인트 정도 라인까지는 일단 또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주체적인 흐름이기보다는 물론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할 수 있는데 주체적인 흐름보다는 선물과 코스피 흐름에 조금 더 연동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단은 코스피 선물 이쪽의 흐름으로 중심적으로 조금 더 보는 게 당분간은 맞을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뭐 시장 얘기는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이 법정 구속과 관련해가지고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단기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단기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 우리 장 끝나고 나서 또 매수가 엄청나게 더 들어왔네요. 일단 내일 조금은 좀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 나올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일단 단기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오너가 일단 그 부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특히 다른 우리 시장 지수 전체보다도 일단은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다만, 지금 뭐 삼성전자가 오너가 없었던 적이 뭐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조정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좀 높다. 오늘 뭐 투심이나 연기금 들어온 것들 보면 뭐 그렇겠지만요. 일단은 열려 있기는 이렇게 되면 8만 원에서 8만 1,000원 정도까지 열려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한 8만 원까지 내려오면 좀 매력적일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대형주를 거의 잘 안 하지만 뭐 매력적일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8만 원에서 8만 1,000원까지 만약에 여기까지 일단은 열려는 있다 하나. 두 번째 8만 6천 원을 일단 오늘 종가상 깼어요. 종가상 깼는데 내일 바로 다시 8만 6천 원 위로 올려주거나 아니면 8만 6천 원 근처에 여기다가 딱 갖다 붙이는 정도의 흐름이 나오면 또 하루 정도는 더 볼 수 있는 상황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다시 한번 요거 올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8만 6천 원이 사실은 쉽게 내줄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아니었는데 오늘 뭐 삼성전자 개인적인 종목으로 봐서는 최고의 악재 중에 하나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밀린 거고요. 내려올 때의 그러니까 분봉상의 수급도 사실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지는 않았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관 쪽에서 일단 좀 밀리니까 지수 방어를 위해서 기관 쪽에서 일단 좀 들어왔어요. 투신 쪽에서는 아마 좀 저가 매수세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8만 원에서 8만 1,000원까지 일단 열어는 놔야 할 것 같다. 현재 보유자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일 만약에 8만 6천 원대 근처까지라도 갖다 붙여 놓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흐름 오늘 하루 밀렸던 흐름 이거는 그냥 바로 메꿔지는 흐름이 된다. 다시 8만 6천 원 요 근처 약간 위에서 여기서 뭐 기간 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도 조금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수 말씀드렸던 2,920까지 안 밀리는 상황 올 수 있을 거고요. 3,000포인트 지켜낼 수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밀리는 상황 나오게 되면 3,000포인트
깨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 높겠죠. 일단은 뭐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제가 이거 지난주에 요때 고점 이날 이거 올라간 이날 제가 일단 고점 신호는 나온 것 같다, 찍은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만약에 주식 지금 특히 삼성전자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주식을 지금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흐름들은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걸 너무 두려워하거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주식 투자를 안 하셔야 되고요. 이게 올라가고 나면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어느 정도는. 지금 얘가 여기까지 8만 원에서 8만 1,000원 정도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얘가 지금 이 우상향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흐름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요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내일 같은 경우는 그 밑에까지 열려 있잖아요. 한 2, 3일만 지나가면 이번 주 안으로 넘어가게 되면 8만 원짜리, 8만 1,000원 정도 자리, 요 정도 자리가 추세 지지선이 또 될 수도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 구간 동안 조정이라는 걸 모르고 생활을 했잖아요. 이런 조정들은 나와야 되는 조정이고 나올 수밖에 없는 조정인데요. 대신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아프지 않게 가면 좀 조급하게 만들 수 있는 기간 조정이 나오는 것이고요. 만약 이렇게 내려 찍으면서 가격 조정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프기는 굉장히 아플 텐데 생각보다 기간 조정보다는 조정 구간이 좀 짧습니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찍고 바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내일 끄집어 올려서 요 위로 올려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시간 조금 더 조정 구간 이거 지금 이거 이 상승에 대한 합당성을 조금 더 부여받아야 되는 구간들 제가 많이 강조드렸잖아요. 이제 그 구간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